좋아요, 구독!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17% 상승하면서 34,000선, 나스닥도 0.9% 상승하면서 13,639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28% 상승하면서 4,37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7거래일째 미니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와 유가의 하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안고서 시장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3년물 국채금리 입찰도 예상대로 잘 이루어졌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4.6%대까지 올라섰다가 어제는 4.57%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 비둘기파로 꼽히고 있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아직 인플레이션 잡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장의 초점은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언제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골디락스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비둘기파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큰 실업률 없이 냉각되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차례대로 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입니다. 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잡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증거 또한 아직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없다. 데이터를 믿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경제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한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입니다. 지난주에 집계된 수치는 1.2%고요. 실제로는 지난주에 1.2% 그리고 이번 주에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높게 잡았는데요. 미국 경제 확장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4%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80달러 선을 깨고 7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최저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가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월 전엔 전쟁에 대한 기사이고요. 이스라엘 fighting in heart of Gaza City latest updates라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쟁과 관련된 기사이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의 중심부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가전이 본격화됐음을 의미를 합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시티는 역대 최대 규모의 테러 기지다라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확히 어디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중심부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타냐후 총리 역시 TV 회견을 통해서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줬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지나치다라면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 우선은 방산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금 관련주, 그리고 특히 다른 국가, 이란의 개입이 시작이 된다면 유가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야후 파이낸스 기사입니다. WeWork files for bankruptcy in the U.S.라는 기사이고요. WeWork가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사무실 공유업체 WeWork가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챕터 11 파산 보호는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진시키고 자산 매각증을 통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청에서 밝힌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달러 그리고 186억 달러로
것으로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1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미납 임대료, 계약 종료 수수료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워크 CEO는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위워크의 몰락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맨 처음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혁신 기업의 대명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따져봤을 때 기업 가치 약 470억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점점 확산하게 되면서 임대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됐고 결국 이 같은 경영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설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위워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9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주가도 주당 10센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지난 6일에는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과연 위워크가 다시 과거의 명성을 좀 찾고 성공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유가 관련주는 유가 가격이 좀 7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초록불이 켜져 있고요. 테슬라도 간밤에는 좀 급등을 하면서 1.33% 상승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로는 첫 번째 인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16%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인텔이 미국 정부의 군사용 반도체 칩 생산 지원금을 휩쓸어갈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법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일정 금액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이 이익을 공유해야 하고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주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중국 등 우려국의 반도체 투자가 금지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인텔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애리조나 공장에 보안 구역을 지정하고 미국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종 지원 규모는 30에서 40억 달러고요.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3조 9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예산이 일단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법에 배정되어 있는 보조금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첨단 반도체, 중국 리스크가 큰 대만 TSMC 쪽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좀 높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첨단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130곳 이상의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인텔이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인텔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업들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후 뉴스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번에는 디즈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68%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디즈니는 최근 대규모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즈니는 펩시코의 경영 전문가인 휴 존스턴을 최고 재무 책임자로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의 대표인 밥 아이거는 존스턴을 영입해서 TV 부문에 있어서 경영 개선을 꾀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스턴 같은 경우에는 펩시코에서 근무할 당시에 2010년에 580억 달러였던 매출을 2022년에는 86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등 주목할 만한 경영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디즈니의 대규모 감축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행동주의 트라이언 펀드는 디즈니의 7,000명 감축 그리고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디즈니 이사회 진출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러닝포인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존스턴의 영입 자체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디즈니에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어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존스턴은 오는 12월 4일부터 디즈니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케이블 사업의 쇠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디즈니에게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다음 분기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